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불교가 인문학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하고 자연과학 입장에서 보더라도 일치해 가고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토인비가 불교에 기중한 것을 인식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인식하면은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지만은 이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처음 절에 왔을 때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용주사 강원에 있을 때 백고무신을 신는데 신발이 밑에 다 딸가가지고 비가 오면은 그 신발을 비 오는데 디디면은 그게 이제 양말이 젖어요. 그래서 다행히 한쪽만 빵꾸 나고 한쪽은 괜찮았어요. 그러면 이제 비가 오면은 빵꾸 났는 쪽은 돌을 디디고 빵꾸 안 났는 고무신은 추진대에 디디고 이렇게 걸어간 제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마다 그때 한 학인이 한 30명 가까이 있는데 끝에 4, 5명은 항상 밥이 부족해요. 그래서 주지 스님은 간반하자고 그러고 학인들은 이제 주의심 쌀 좀 많이 내면은 그거 안 모자라고 먹을 텐데 쌀액긴이라고 그걸 이제 그때 뭐 20대 되니까 밥을 한참 먹을 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불만을 갖고 주의심은 간반하자 그러면 학인들은 가반하자라고 반대로 이 얘기를 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때 비교 사회도 그렇고 절에도 그렇고 엄청나게 우리가 잘 살고 있거든요. 굉장히 잘 살고. 그런데 그때보다 인심도 더 안 좋고 더 힘들거든요. 지금 이 사회가.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나. 왜 물질은 지금 우리가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9등이라고 그러잖아요. 9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행복지수는 28등인가 뭐 27등인가 이러거든요. $1,000도 안 되는 저 부탄이 행복지수는 제일 높다 하거든요. 그런데 OECD 회원 가운데 자살률은 우리가 1등이거든요. 이혼율도 2등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한 걸 누리면서 왜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편안하지 않는가. 이거 정말 이제 생각해 볼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어릴 때 이제 학교 다니고 어른들한테 물질의 가치보다 정신의 가치를 더 강조를 하셨어요. 여기 이제 무여심이나 이제 모두 우리가 동년배인데 무여심 그랬잖아요. 물질의 가치보다 정신의 가치를 더 우리는 교육을 받아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신 가치 얘기하는 사람조차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물질의 가치가 최고예요. 돈이 최고예요. 돈이 신앙이고 돈이 모든 것을 이제 해결한다. 이렇게 우리가 의식이 바뀌어간 거예요. 그리스 보십시오. 그리스가 거기가 민주주의가 생긴 나라고 자본주의가 처음 시작한 나라입니다. 정치가들이 표의식 해가지고 복지 해돌락한 대로 국민이 해돌락한 대로 다 해주다가 지금 이제 국가 부도가 나가지고 야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IMF 때 금부치라도 모으고 극복하려고 우리가 단결해가 노력했는데 그쪽에는 좀 월급도 동결시키고 좀 이제 경제 규모도 좀 줄이자고 하니까 뭐 노동자들이 절대 안 하겠다고 데모하고 야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보다도 정신을 더 높이 평가하는 그런 이제 의식으로 바꿔야 되고 정신 중에도 뭐 유교 정신도 있고 기독교 정신도 불교 정신도 뭐 철학이니 해서 뭐 정신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도 불교 정신이 가장 이제 저는 중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른 정신들은 다 갈등을 하고 있어요. 불교 말고는. 그래서 가장 이제 귀중한
정신을 가진 불교가 이 물질의 가치보다도 더 우위 드는 이런 이제 이 얘기를 우리가 사회에다 대고 하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불교의 역할도 지대로 하고 나도 그 속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고 절대 내 혼자는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불교 정신으로 극복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부처님 법에 대한 가치도 높이고 또 우리가 중된 보람도 있고 사람 된 보람도 거기서 느끼고 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행복하게 살지 않겠느냐. 그래서 불교의 그 가치를 우리가 이제 이런 육조 단경을 통해서 이 얘기를 이제 한번 해보자. 그럼 불교에서 말하는 그 정신의 가치가 도대체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뭐냐? 경전도 뭐 여러 얘기를 하고 뭐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반야신경 아까 이 얘기했듯이 다양하게 하고. 그럼 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있는 분은 개인적으로도 좋고 이제 강의 끝날 때까지도 질문을 해줘도 좋습니다. 저는 불교 정신이 중도라고 봅니다. 중도입니다. 그래서 참선해가지고 우리가 화두를 타파해가 깨닫는 것도 중도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체험한다는 거예요. 중도라고 하는 것도 인식 수준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체험하는 것을 이제 참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참선을 이제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식으로 끝나면은 그것이 자기화 되는데 100%가 안 되죠. 이것을 이제 체험을 할 때 이게 이제 100%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참선을 해서 100% 중도를 체험을 하면은 참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 한번 보자고요. 이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 그러면은 인식도 안 하고 요것만 하겠다고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하다 보면은 그럼 체험도 못하고 인식도 못하고 두 마리 토끼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서장에서는 인식을 하는 공부도 하고 화두도 하자라고 나옵니다. 가나선 제창자가 대심 이전에도 화두가 있고 했지만은 그것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분이 대심이잖아요. 그래서 서장 강의도 제가 참 많이 하고 서장에 제가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납니다. 서장에 장구성이 때미로 대심이 장구성이 아버지 49제 지내다가 개송을 하나 잘못 엎어가지고 이것을 이제 지내라는 수상이 대심이 장구성이가 지내에 반대되는 파니까 장구성이를 기양 보내면서 대심을 추종했던 선비들을 이제 기양을 보내면서 대심까지 같이 기양을 보내거든요. 근데 장구성이가 그 내용으로 봐서는 기양에서 먼저 풀려 나옵니다. 대심은 15년 기양을. 그래서 기양 풀려와가지고 가장 먼저 머물렀던 데가 아이고왕사입니다. 그거가 어디지? 지명이. 상해 그 밑에, 정주가 아니고 항주 부근이거든요. 아이고왕사 주지를 2년 하시다가 거기 정주 부근에 가면 경산사가 있습니다. 오래 머무르셨던 경산사에 가서 76세 돌아가시거든요. 금년에 내가 76인데 대심이 내 나이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장구서희가 편지를 하기를 그 기양 15년 동안에 법문한 것을 책을 만드는 것이 책 제목이 정법안자예요. 그래서 그 정법안장에서 이분이 이제 세상에 이제 유통시키니까 장구성이가 그 책을 봤는데 거기에 해충국사를 많이 인용하고 해충국사를 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해충국사는 그 당시에 노파선하고 어리선 한다고 조사반열에 안 넣었거든요. 근데 대시문 조사반열에 안 드는 해충국사를 자꾸 인용해서 이 얘기를 하니까 장구서희가 대심한테 편지를 합니다. 장구서희 이 얘기 그만하시고 스님 책에서 장구서희를 빼십시오. 그 사람은 노파선하고 어리선하는 사람인데 그
조사선을 한 사람 아닌데 왜 해충국사를 그거 넣어놓습니까? 그래가지고 해충국사한테 대답한 편지가 서장에 나옵니다. 근데 대심이 대답이 뭔가 하면은 네가 나한테 그렇게 강요를 하지 말고 네가 주장하는 책을 네가 만들어라 얘기죠.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네 책을 보고 공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왜 내한테 그걸 강요하느냐. 나는 다양한 근기자들을 포섭하겠다는 거죠. 다양한 근기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이제 교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장구서에 보고 틀려먹었다 소리는 안 해요. 그 편지 끝에 네 말도 옳고 내 말도 옳다. 다 긍정을 해줘요. 그래서 저 스님이 그건 인식이 아니냐. 그 하도 답하면은 체험하는 거죠. 근데 대심은 인식도 하라고 권합니다. 이것이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인식마저도 그거는 내 소견인데 인식마저도 안 하고 하도만 일변도로 들어가지고 만일 우리가 깨치면은 다행인데 못 깨치면은 인식하는 공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두 마리 토끼 다 놓지. 그래서 나는 강요는 안 합니다. 대신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 분은 그렇게 공부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해요. 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신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얘기해서 중도입니다. 중도. 근데 성철신 같은 이는 법상에 올라가서 성품 보는 공부는 그거는 절대로 용납 안 하는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당신은 백일법문도 쓰고 당신 상자들은 일어도 가르치고 책 보라고. 어째 보면은 그분이 이율배반적인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 보고 내가 그렇게 강요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성품 보는 공부도 굉장히 이제 공부인데 이 육조당경이 성품을 보면서 하는 공부입니다. 육조당. 여기 하도 드러난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불교 핵심은 중도다. 꼭 내가 묻고 싶습니다. 내가 절에 온 지가 50년이 넘었는데 제가 수천 명을 만났지 않겠습니까? 수천 명을 만났는데 그 만난 스님들하고 저는 소임을 안 살았기 때문에 주지 뭐 잠깐 봉암사 주지 2년 하고 뭐 조그마한 암자 주지 한 2년 한 거 그거 뺏기는 저는 소임 살은 경험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오는 분들하고 주장 무슨 소임 얘기보다도 이제 불교 얘기를 많이 했죠. 지금도 내가 그렇게 하고요.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정도 이 얘기를 아는 분이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고 자꾸 지금 내 의견을 피력을 하는데 실제 그 수천 명 만난 중에 불교의 핵심인 중도를 몇 분 안 돼요. 몇 분 안 됩니다. 그러면 불교의 핵심인 중도를 모르고 중놀이 한다고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사고가 니다, 내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이익된다, 손해된다. 상대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상대적인 사고를 하면은 그거는 출가가 아닙니다. 이게 출가입니까? 이게 정신이 출가가 돼야죠. 심각합니다. 그럼 소임사하는 스님들은 더군다나 더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단이
하나부터 열까지 하는 행동이 불교적이 아니에요. 비불교적이라. 여기 계시는 수자씨님들도 사람이니까 이제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로 복지 생각 안 하는 분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 생각해요. 가톨릭 신부들은요, 서품만 받으면 죽을 때까지 복지는 보장되어 있어요. 그럼 걱정 안 하는 거예요. 공부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왜 그러냐? 중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도를 모르기 때문에.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라도 그냥 우리가 뭘 하면은 박붙차고 운동을 하면은 정신적으로나 이 육체적으로나 상대적인 사고를 하고 그것을 시정하자고 운동을 하면은 그거는 폭력입니다. 중도로 해야 그게 폭력이 안 됩니다.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정말로 스님들하고 내가 한 3일 동안 이 중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싶어요. 사실은 이 강의보다도 토론하고 싶어.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이 식으로 가다가는 여기서 제가 나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저는 몇 년 있으면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안 되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내보다 몇 스님으로서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의식을 변하지 않고는 우리 스스로 자멸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는 비불교적인 중도에 반하는 짓은 안 하도록 우리가 이제 어떤 운동이라도 그래야 내가 지금 총무원장하고 종례위원하고 본사주지법 그 선거법 고치라고 압력을 누지고 있는데 안 되면 내가 조계사 가서 데모한다고 저하고 데모할 사람 없습니까? 텐트 지고 데모하자고.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개인적으로도 자멸하고 종단적으로도 자멸합니다. 이거 안 고치면 이젠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에서 지탄받고 종단이 무너지는데 우린들 편안하게 선방에서 공부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분적으로 우리가 종단을 이제 쇄신하는 거는 어렵고 근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종종 씨 가까이 모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어느 기회가 되면은 한번 조실씨한테 같이 가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앞으로 시정하는 운동은 일어납니다. 지금도 조금씩 일어나고 있고 이것을 이제 방향을 제시해주고 고치라고 어른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게 힘도 받쳐지고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데 또 저만큼 심각하게 보는 분도 없어요.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안 보는 거예요. 이게 또 그래서 그걸 불감증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불감증에 걸린 환자가 사실은 그 불감증에 걸린 사람일수록 또 이 집안에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추구는 더 열심히 해요. 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제 제도 고쳐진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라 우리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반성을 하고 고칠 때에 이것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는
우리가 희망이 없습니다. 이 종단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것을 고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요. 중도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 중도를 기준으로 하면 아까 대심이 얘기했듯이 니도 옳고 나도 옳다는 식으로 어떤 것을 배제 안 하고 전체를 살리는 그런 이제 안목이 나와가지고 이것을 조용하게 혁명해 가야 되지. 그래서 저는 조금은 지금 하고 있는데 1954년 이 박사가 외색불교 물러가라고 이제 유시 발표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정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94년도까지 계속 인적 쇄신을 합니다. 사람 쫓아내고 또 들어가서 그놈이 또 부패하면은 또 쫓아내고 A가 들어갔다가 B가 들어갔다가 들어간 사람마다 다 먼저 전임작하고 닮아가는 겁니다. 끝없이 그래가지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94년도 이제 선거법을 만들어가 했는데 이것도 이제 세속 선거법 그대로 닮아 해가지고 근데 그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이제 실정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 수자 시인들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불교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선언도 운영하고 공부도 하면서 우리가 직접 나서지는 않더라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제일 공부에 가깝게 와 있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자부심도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다고 우리도 따라가면 그래서 우리가 영향을 미치도록 하자. 그래서 저는 이제 우선 중도부터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그거를 하더라도 중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일을 시작하고 그런 생활을 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보람이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란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3일 동안 제가 이거를 이제 새기면서 중도를 계속 강조를 할 겁니다. 하는데 그 용어가 틀리다든지 그 내가 이 얘기하는 그것이 틀렸다고 하시면은 누구든지 좋습니다. 서슴없이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제가 고치겠습니다. 고치고 또 이제 잘못 이해하고 저한테 이 얘기 한다면은 또 이제 그분이 또 고치면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고 이 공부가 나를 중놀이 하는데 어떤 보람을 주고 어떤 뜻이 있는지 이것을 이제 이 단경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시간이고 하니까 내가 이제 이 중도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중요성을 제가 이제 지금 이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시계가 어떻게 됐나? 1시간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제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이 6조 단경 6조 스님 말씀을 통해서 중도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서 간간히 제가 이제 생각나는 대로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